同学们，大家好！马上就要考试了，相信同学们都已经准备好了吧？那么好，为了帮助同学们考试，今天呢，老师准备了写作第二部分99题和100题2道题，来给同学们再好好讲一讲。99题和100题，同学们都知道，题型呢不太一样。99题给我们5个单词，5개의 제시어가 주어지고요，然后要求我们用5个单词写一篇文章， 5개의 단어를 다 넣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말처럼 쉽지 않는데요. 일단 다 알아야 되고 다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大部分的同学 대다수 제가 물어보면 3개를 잘 알고 있다 또는 좀 더 내공되시면은 4개 정도를 알고 있다. 大概呢都是这样的情况. 3개만 알고 있으면 동시에만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 3개의 단어를 넣어서 80자에서 100자 정도의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4개를 알면 더더욱 모르는 거는 억지로 넣지 말아주세요. 억지로 넣게 되면요. 티가 나거든요. 어색한 거. 어색한 문장 들어가면 바로 감점 들어가요. 그래서 넣어서 점수를 원칙적으로 줘야 되는데 또 틀리게 쓰면 또 감점 받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에는 소용없는 거예요. 所以呢3个也好4个也行要用会的单词知道的单词来写一篇文章是最好的。好，第100题呢跟99题有点不一样。 100번은 사진을 보고 키워드를 유추해서 역시 이야기를 만들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100번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 많은데 절대로 사진을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즉 이런 식으로 有一个女人她在跑步机上跑步 이렇게 내용 없는 묘사로 쓰는 거 아니고 100번도 사실상 99번이랑 비슷해요. 99번은 대놓고 단어를 알려주는 식으로 쓰라고 하고 100번은 단어를 알려주지 않아도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 알아서 단어 키워드를 유추해서 쓸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외국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죠? 이렇게 운동하다, 운동 또는 헬스하다, 健身 이런 단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도 되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써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好，那么 쓰기라서 毕竟是写作文所以呢一定要注意这个稿纸的写法 원고지의 사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도 알고 쓰시는 게 좋아요. 那么其实呢不是没有什么大的区别큰 차이 없고 띄어쓰기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还有一个就是开始的时候 시작할 때는 2칸을 비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1칸만 비우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어 사이사이에 절대 비워두지는 마시고 然后呢 쉼표, 마침표 이런 거는 알아서 잘 넣어서 써주시면 돼요. 다다다 붙어서 쭉 쓰시고 여기는 좀 참고할 만한 거 하나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죠, 同学们。一句话已经写完了，写完以后呢，要加一个符号， 부호만 찍어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근데 마지막 칸에다 걸렸어요. 이럴 때는요, 마지막 칸 안에다가 한자와 부호 동시에 같이 써주시면 돼요. 다음 줄로 넘어가서 첫 번째 칸에다가 쉼표 또는 마침표 이런 거는 절대 쓰진 않아요. 그죠? 중국어에서는 그렇게规定 규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好，那么我们就长话短说，一起来看99题的5个单词，我来讲一讲。第一个单词 5급 단어 志愿者 그죠? 志愿者 한자 보면은 志愿者는 지원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 지원자라고 하니까 회사에 지원한 사람이죠.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취직을 해야 돼서 그래서 회사에 지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아마도 0점 처리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志愿者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志愿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내 뜻 따라 그냥 내가 원해서 기꺼이 원해서 어떤 활동에 참가한 사람이에요. 所以志愿者는 돈을 바라지 않고 보수를 바라지 않고 자원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5급 단어로 돼 있고 정말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지 않는 단어였어요. 예를 들면 올림픽 자원봉사자 그러면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쉽게 쓰겠죠. 一起来读一下
下 뭐죠? 奥运会志愿者 이렇게 쓸 수 있고요. 再比如说 자원봉사자가 되다 하면 成为一名志愿者 되다 그죠? 成为라고 쓸 수 있겠죠. 再比如说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자가 되다 去医院当志愿者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成为도 되다, 땅도 되다인데요. 두 단어가 느낌 좀 다르죠. 成为는요, 어떤 어려운 과정 거친 후에 되는 거고요. 땅은 그냥 쉽게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成为一名志愿者 쓰게 되면 아마도 그런 거 있죠. 올림픽 그런 자원봉사자, 예를 들면 奥运会志愿者 되려면 외국어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 면접도 좀 봐야 되고 좀 힘들겠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됐다 하면은 成为一名志愿者 라고 써주는 게 좀 상황에 더 적합하겠고요.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는 그 착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去医院当志愿者 얘는 어렵고 얘는 좀 쉽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好，继续往下看第二个单词经历.经历는 4급 단어지만 역시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한국어로 경력, 경험이라고 하지만 주의사항 중국어에서 이 经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죠? 동시에는 都知道 한국어나 다 경험이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 经历하고 经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설명 좀 하자면 오늘의 제시어 经历 리자가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는 历是什么历呀? 对, 历史的历 맞죠? 역사의 역자예요. 즉 쉽게 말해서 나한테 이런 역사 있다, 이러한 과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经历라고 써주시면 돼요. 경험 중에 실제 경험, 역사같이 그냥 남아서 이렇게 나의 과거가 되는 경험은 经历라고 하고요. 이 经验는요, 좀 추상적인 경험의 느낌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경험을 많이 해서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노하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을 때 经验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가르쳐 봤어요 하면은 我有教学的经历 그냥 해봤다는 거는 有经历라고 쓰시면 되고, 많이 가르쳐 봐서 이제 나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노하우 생겼어요. 그러면 뭐죠? 我有教学经验이라고 쓰시면 돼요. 好. 오늘은 经历 나왔으니까 실제 경험이라는 그런 설정에서 해서 이야기 만들어 주시면 돼요. 经历 그러면 호응 관계 좀 보도록 하죠. 比如说 인생 경험은 人生经历 이렇게 쓰면 되고요. 생활의 경험은 生活经历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好, 再往下看 예문 보죠. 이번 활동은 잊기 어려운 경험이다. 잊기 어렵다. 있다. 왕이라고 하죠. 어렵다는 거는 난. 그래서 잊기 어렵다, 난왕. 굉장히 자주 쓸 수 있는 관용어예요. 잊을 수 없다, 잊기 어렵다, 난왕的什么什么 명사 앞에 관용어로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어렵지는 않죠. 있는 그대로 채워주시면 돼요. 这次活动是 수로로 쓰고 一次难忘的经历 목적어로 쓰면 돼요. 经历는刚才我一直在强调它是具体的经历, 그죠? 구체적인 경험, 있었던 일. 그래서 앞에는 이런 수량사 一次经历 쓸 수 있어요. 一次经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말이고요. 오늘 제시어, 经历, 실제 경험이라서 횟수, 이런 수량사하고도 어울리는 편이에요. 我们再读一遍这次活动是一次难忘的经历 이렇게 그냥 쉽게 문장 만들어 넣어주시면 돼요. 好, 下面一个单词合作. 合作도 정말 중요한 중국어 어휘예요. 아주 잘 쓰는 편이에요. 合作 한자 보면은 합작하다 또는 한국어로 더 자연스럽게 협력하다 라고 생각하고 문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즉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는 것은 중국어에서 다 合作라고 하시면 돼요. 꼭 회사에서 무슨 합작하다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하고 과 친구하고 같이 무슨 과제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 合作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와 협력하다, 跟朋友合作 이렇게 合作 뒤에 바로 대상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 和 또는 跟 이렇게 이용해서 然后 누구랑 협력하는지 이렇게 넣어서 써주시면 돼요. 친구와 협력하다,
跟朋友合作或者是和朋友合作 쓰시면 돼요. 물론 회사에서 협력하는 거는 더 많이 쓰고요. 그러면 和其他公司合作 역시 대상은 이런 전치사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묘사해주고 그 다음에 合作로 끝나면 돼요. 好，跟别人一起工作，跟别人一起做事，都可以叫合作，这一点是最重要的。我们来造句子，문장 만들어 보죠. 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협력했어요. 학교 과제도 되고 동아리 활동에도 그저 협력을 했다. 그래서 我和同学们合作得很愉快。 이런 부분은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통째로 그대로 외워서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정말 잘 쓰는 중국어 표현이고요. 아주 즐겁게 유쾌하게 협력했어요. 그죠? 그냥 사이좋게 같이 일해봤다라는 거죠. 학교 친구는 동쉐라고 써주면 더 자연스럽다는 거. 그래서 我和同学们合作得很愉快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再看下面一个单词 4급 어휘, 顺利. 그렇지만 4급 어휘답지 않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顺利는 한자가 순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면은 문장 만들 수가 없어요. 순조롭다 또는 순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怎么用呢? 我们来看一下. 정말 자주 쓰는 중국어예요. 순조롭게 대학에 입학하다. 顺利的考上了大学 이렇게 쓰는데요. 顺利 자체 형용사지만 동사 앞에다가 넣어서 부사어로 정말 잘 써요. 부사어로 쓰려면 웬만하면 형용사 뒤에 땅 지자 넣어주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순탄하게 대학에 합격했어요. 顺利的考上大学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이 부사어라는 거는 다 묘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더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안 써도 그만이죠. 그냥 나 대학 시험 붙었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我考上大学了. 이 문장도 완벽하고 문제 없죠. 근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공부 잘해서 매우 순탄하게 한 방에 수월하게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顺利的 넣어주면은 딱 완벽한 중국어가 되는 거죠. 再比如说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를 찾다 우리 뭐라고 하죠? 네, 找到工作라고 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 일자리를 찾았다. 나 이제 취업을 했어요. 我找到了工作. 我找到工作了 하면 돼요. 근데 꼭 순조롭게, 그죠?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이제 위에 1번이랑 똑같이 顺利的找到了工作 라고 쓰면 돼요. 동사 앞에 묘사하는 역할 부사어로 써주시면 돼요. 顺利 정말 중국어에서 잘 쓰는 말이라서 반드시 어떤 상황에 잘 쓰는지 기억해서 써주도록 해요. 순조롭게 끝나다. 끝나다 필수죠. 结束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顺利结束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顺利는요 형용사지만 이렇게 땅 지자 넣어서 부사어로 잘 쓰잖아요. 이런 구조를 잘 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 땅 지자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 顺利 뒤에 땅 지자 괄호 쳐주시고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언제 생략하고 언제 생략 안 하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써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순탄하게 잘 마무리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顺利结束了 이렇게 쓰시면 돼요. 再看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하다. 문제 해결하는 거는 항상 어렵잖아요. 근데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잘 해결했어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부사어로 넣어서 顺利的解决问题 이런 문장에서도 잘 쓰는 편이죠. 顺利라는 형용사를.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순탄하다. 중국어 一切顺利 형용사 지만 이렇게 수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요즘에 잘 지내니 모든 것이 잘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一切都很顺利 그렇죠? 一切都很顺利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好, 예문 보죠.
선생님이 우리한테 내준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오늘의 제시어가 志愿者잖아요. 그죠? 지원자가 아니라 뭐죠? 자원봉사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수강생 또는 시험 보실 분들 다 학생분들이죠.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 나가서 선생님이 그죠? 내준 임무를 그냥 순탄하게 잘 완수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我们做了这样的句子我们不사오 자리顺利的 然后 완수라는 거는 따로 없어요. 중국어 다 하나 완成라는 동사 쓰면 돼요. 완성하다 말이 되죠. 그래서 임무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쓰고요. 정말 중요한 호응 관계예요. 완성 任务 찾아서 잘 체크해 주시고 임무 완수 뭐라고요? 네, 완성 任务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주신 거 관용어 좀 길게 만들었지만 어려우면 짧게 만드셔도 돼요. 我们顺利地完成了老师交给我们的任务或者是 자신 없으시면 我们顺利地完成了任务 이렇게 쓰셔도 좋죠. 顺利大概就是这样的。好，最后一个单词我们来看一下成熟。成熟 한자 보면은 성숙하다라는 거죠. 성숙하다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애가 너무 성숙해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어요. 这个孩子太成熟了. 너 너무 성숙하다. 你太成熟了.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이답지 않게 좀 더 이제 어른스럽게 생각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때 你太成熟了 이런 말은 저희도 써요. 그렇지만 오늘의 5개의 제시어 좀 이어지도록 내용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만드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원봉사에 가서 뭔가를 일을 하고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런 느낌에 이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는요. 이런 좋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졌다. 더 어른스러워졌다. 뭔가 더 철이 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比如说性格成熟 긍정적인 느낌으로 쓰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대학 가서는 나 이제 더 이상 어린애 아니니까 좀 더 철이 들었다. 이런 어감으로 긍정적으로 上大学以后我的性格变得成熟了. 한 번 더. 上大学以后我的性格变得成熟了. 이렇게 쓸 수 있어요. 变得는 물론 선택 상황이에요. 变得는 좀 저희 중국어는 比较喜欢的词汇.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나 성격상 성향의 변화가 있을 때 보통 变得라는 동사를 넣어서 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안 써도 틀린 거는 절대 아니지만 잘 써주면 중국어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이거 잘 살리네 이런 느낌 줄 수 있어서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性格成熟了 가운데 性格变得成熟了 이렇게 쓸 수 있죠. 好, 정수는요 물론 열매가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과실이 있다, 果实成熟. 네, 果实成熟. 이거는요 듣기나 독해 지문에서도 자주 나오는 호응 관계라서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지만 오늘 쓰기, 그죠? 5개의 단어 서로 연관성 있게 써야 돼서 갑자기 이런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 또 주의해 주세요. 好, 99题 5개의 제시어를 넣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원고지 채울 때 2칸 비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이렇게 我是一名大四的学生 이렇게 무난하게 시작을 해봤어요. 나는 대학교 3학년의 학생이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명에 신경 써주세요. 중국어에서는요. 자기소개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한국에서 굳이 나는 이런 사람 한 명이다 이런 말이 없죠. 근데 저희는 여기는 크게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반드시 이명 또는 이거 이런 수량사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기소개를 할 때. 예를 들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강조하고 싶을 때 我是好人 잘 안 써요. 我是一个好人 이런 식으로 써요. 저는 직장인이다. 我是上班族가 아니라 我是一名上班族我是一个上班族 꼭 수량사 넣어주는 게 뭔가 소개의 느낌 더하죠. 好, 上周 지난주에 我作为志愿者
作为뭐뭐로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로서 我作为志愿者接待了新同学 새로운 동료들 이렇게 接待를 했어요. 맞이하고 영접하는 거는 중국어 다 接待라고 해요. 接待 한자 보면 접대예요. 무슨 거래처 접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손님을 초대하고 그죠? 영접하고 뭐 맞이하는 거 중국어 다 接待라고 하고요. 전혀 부정적인 어감이 없어요. 그래서 신입생들 내가 좀 이렇게 맞이했는데 虽然 비록 工作很辛苦 그 봉사활동 고생 많이 했어요. 但 그러나 这是一次宝贵的经历 经历는 구체적인 과거 일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일이라는 기 때문에 그래서 이츠라는 수량사하고 잘 어울리고 넣어서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한 번의 귀한 경험이었다. 我和同学们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일해봤겠죠. 협력을 아주 잘했어요. 合作的很愉快 이렇게 써주시고 顺利的完成了接待任务 신입생들 이렇게 해주는 임무를 순탄하게 완수를 했어요. 工作结束后 이 일은 끝나고 나서 老师表扬了我们 表扬도 필수어휘죠. 이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시험 보기 전에 表扬 한 번 더 외우고 들어가야 되겠죠. 칭찬하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더 선호하는 칭찬 한자 그대로称赞보다 실제로 중국어에서 表扬라는 말 더 많이 써요. 더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表扬 뒤에 대상 써주시면 되고 老师表扬了我们 대상 而且 그리고 게다가 我觉得我自己也更加成熟了 더더욱 이렇게 뭔가 성숙해지고 더 성장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좀 많이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80자 쓰기라고 하지만 2, 2, 3, 4 80자까지만 쓰면 한 2줄 이상 이렇게 원고지 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가적으로 딱 봤을 때 책점하는 사람이 여러분 쓴 글을 받아서 봤을 때 많이 못 채웠네 이런 느낌을 딱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 길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에 좀 많이 점수 많이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요구사항 80자 쓰기라고 하지만 최대한 좀 길게 쓸 수 있으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채워서 써보세요. 이렇게 쓰면 한 100자 정도 넘거든요. 이렇게 훨씬 보기 좋죠. 好，这是99题，我们就说到这儿。100题，我们继续来说一下。刚才也讲了，根据一张图片，根据一个照片，我们自己找到关键词，然后来写一篇文章。 사진을 바탕으로 그죠? 키워드를 잘 선정해서 찾아서 이야기를 써주는 게 100번의 그죠? 그런 문제예요. 절대로 사진만 묘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我们来看一下 딱 이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모습이니까 일단 장소에 대한 설정은 우리 헬스장이라고 딱 떠오를 수 있어요. 헬스장 다 아시죠? 네, 健身房라고 해요. 健身房 헬스장에서 헬스하다라고 하니까 健身 이런 단어 쓰셔도 돼요. 아니면 我们上次考试 얼마 전에 시험에서 나왔어요. 이런 사진도 나온 적이 있고요. 트레이너가 나와서 같이 뭔가 가르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거 더 어려웠죠. 근데 사실상 어렵지 않는 게 뭐냐면 스포츠, 운동과 관련된 모든 트레이너도 좋고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뭐 코치나 감독님까지 상관없이 중국어에서 전부 다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뭐죠? 네. 教练이라고 하죠.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는 健身教练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뭐 야구나 축구, 농구에 코치도 있고 감독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한국어에서. 이 부분은 중국에서 오히려 좀 단순해요. 트레이너까지 전부 다 教练 연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트레이너는 教练라고 하지만 가르치다 할 때, 즉 한 글자만 쓸 때는요. 이거 教라고 하면 안 돼요. 성조는 일성입니다. 즉 教라고 해야 돼요. 教 뒤에 누구를 가르치는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教
사람 뒤에 이어서 뭘 배우는지 이어서 동사 더 쓰기도 해요. 그죠?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그러면 老师教我 여기까지 끝날 수도 있지만 老师教我学中文 이렇게 이어서 얘가 이렇게 监语가 돼가지고 또 동사 이어지도록 쓸 수 있어요. 好, 러닝머신 쓸만한데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跑步机라고 하고, 然后 이거 참고하고 운동하다, 운동. 반드시 이런 러닝머신도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이 사진을 바탕으로 최대한 사진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 보여주는 거는 중요하긴 하죠. 이 단어들, 중국어 단어들 다 알고 있다는 거. 근데 러닝머신, 跑步机 정말 모를만 하거든요. 이런 거 모르면은 그냥 跑步 이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잘 살려주면 돼요. 그죠? 돌려서 쓸 수 있어요. 이 운동과 관련된 그런 뭔가 사진이나 또는 제시어가 나오면 꼭 쓸만한 동사 있죠. 하고 있던 운동 계속하다, 꾸준히 하다. 꾸준히 하다는 것은 뭐죠? 네, 坚持 이건 참고하고, 그 다음에 운동의 목적 거의 다 똑같죠. 살 좀 더 빼고 예뻐지고 싶어서.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 뭐죠? 减肥 쓸 수 있어요. 减肥도 형광펜으로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 减肥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减肥 동시에는 동사 중에 이합사예요. 减은 동사고 肥는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나 운동해서 한 3kg 빼고 싶다. 3kg 빼다 라고 할 때는 减肥3公斤라고 쓰면 안 돼요. 얘가 이합사라서 만약에 3公斤꼭 쓰고 싶으면 얘는 목적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减肥3公斤라는 말이 없고요. 우리 肥라는 목적어 버려야 돼요. 3公斤은 肥 대신 목적어로 들어와서 3kg 빼고 싶다. 我想减肥3公斤 아니라 뭐라고요? 네, 我想减3公斤 이렇게 쓰면 돼요. 3kg 뺐으면 역시 我减肥了3公斤 정말 이런 실수 많이 하시죠? 아닙니다. 이합사 있기 때문에 我减了3公斤 3公斤 사이에 과거형 완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肥 대신에 몇 킬로인지 들어가야 돼서 이합사의 그런 용법에 맞춰서 잘 써주시면 돼요. 이 减肥는 위험한 단어예요. 그죠? 문장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같이 보죠. 나는 자주 헬스장 가서 헬스를 한다. 我经常去健身房健身. 한 번 더. 我经常去健身房健身. 어렵지 않죠? 再比如说 나는 매주 3번 헬스장에 간다.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문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좋은데 이런 내용 있죠. 일주일에 몇 번, 그죠? 뭐 한 달에 몇 번, 얼마나 자주 라는 거는 순서를 잘 맞춰야 돼요. 한국어는 조금 달라요. 매주 3번,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쓰잖아요. 我每周3次去健身房 있는 순서대로 한국어 순서로 이렇게 직역하면은 순서가 맞지 않아요. 중국어에서 보시죠. 매주 3번, 每周3次 이렇게 일단은 깔아놔요. 그 다음에 헬스장에 가다 이 동사 목적어는요. 매주 3번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기억하기도 어렵고 쓸 때는요. 순서 때문에 좀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매주 몇 번 일단 쓴 다음에 그죠? 그 사이에 동사하고 목적어 넣어주시면 돼요. 매주 3번 어디에 간다. 比如说 연습해 볼게요. 이해하셨는지. 저는요 1년에 한 2번 정도 중국에 가요. 1년에 2번 뭐라고요? 一年两次 그죠? 여기는 一年 쓰면 되고요. 2번은 여기다가 两次 쓰면 돼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 중국 가요. 一年两次 이어서 동사 목적어 去中国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去 동사는 一年两次 사이에 들어가고 中国는 两次 뒤에 목적어 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2번에 중국 간다. 我一年去2次中国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순서 때문에 조금 신경 써야 되겠지만 기억만 하신다면 이것 또한 쉽게 잘 만들 수 있는 문장이에요. 好，再看一下. 나는 매번 2시간씩 운동하다. 이런 말 딱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2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매번 2시간이라는 거는 그죠? 이렇게 찢어놔야 되고요. 然后 매번 2시간, 每次2小时 사이에 운동한다라는 동사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每次2个小时 운동이 아니라 운동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我每次运动2个小时 읽어볼게요. 我每次运动2个小时 이런 어색한 문장 구조 있으면 동시에만 계속 무한반복 읽어보면 돼요. 읽다 보면 어감이 생기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好，再看一个句子. 나는 헬스 트레이너 한 명을 불렀다. 실제 시험에서 刚才我说了 健身教练 사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 이런 문장도 뽑았어요. 我请了一个健身教练. 알고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를 모르면 정말 쓰기를 할 때 막막하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유용한 단어를 외워놓으면 시험 볼 때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너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의 느낌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선생님을 모시다, 청하다라고 해요. 我请了一个健身教练 이런 문장도 꼭 외워놔요. 헬스 트레이너가 나한테 어떻게 운동해야 효과가 더 좋을지 가르쳤다. 比如说健身教练教我我刚才说了主语动词动词宾语 그죠? 教我 뒤에 이어서 또 동사 넣을 수 있어요. 监语句. 그래서 健身教练教我怎么运动效果更好. 한 번 더. 健身教练教我怎么运动效果更好. 이렇게 문장도 준비를 해봤어요. 나는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다. 6개월은 한국식 표현이고 저희는 보통 반드시 반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도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꾸준히 했다. 아까 처음에 우리 키워드를 정리를 했죠. 운동 같은 거 꾸준히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반드시 坚持라고 해주시고요. 근데 我坚持了半年 이만큼 꾸준히 했다니까 이거는 실행보어로 들어가는 거죠. 동사 뒤에 실행보어 쓰면 뭐죠? 네, 반드시 동사하고 실행보어 사이에 일단 러 필수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명사 뒤에 러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러는요 앞에 러하고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 뒤에 얼만큼 했는지 이런 시간 보어, 실행 보어 쓰게 되면은 동사 시간 명사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하는 러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필수예요. 그 다음에 뒤에 맨 마지막에 러를 넣게 되면 뭐죠?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만약 이 러 안 쓰게 되면은 뭐죠? 네, 예전에 이만큼의 시간 동안을 이거를 했고요. 지금은 이미 안 하게 된 상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러는요,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러고요.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구조로 표현할 때 많죠. 比如说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게 되면은 저 당연히 궁금해서 이런 거 물어보게 돼요. 중국어 얼마나 오래 하셨냐고. 你学汉语学了多长时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해왔으면 뭐죠? 네, 我学了一年了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없어도 저는 알아요. 러 2번 쓰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老师我学了一年 맨 끝에 르를 안 쓰면 예전에 1년 동안 했고 요즘에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오셨구나. 좀 힘들어 하겠구나. 그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好, 再看一句. 효과가 아주 뚜렷하다. 效果 필수어휘죠. 效果하고 잘 어울리는 명사, 형용사 5급 단어 뚜렷하다. 뭐죠? 네,
明显라는 형용사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쓰기에 필수 어휘로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明显 뚜렷하다지만 效果라는 명사하고 잘 어울리고 효과 빠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明显은요 변화가 빠르고 그저 눈에 잘 띄고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쓰는 거라서 效果很快 보다는 중국식으로 效果很明显, 效果很好 또는 有效果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죠. 이런 단어들 있어요. 好, 100题的范文 模板答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前面呢也是要空2个格 두 칸 비우는 거 주의하시고 很多人都爱去健身房健身 爱라는 거는喜欢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爱하고 喜欢 뒤에 사람이 오면은 절대 동의어 아니죠.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 수준 달라요. 그렇지만愛하고 뒤에愛하고 喜欢 뒤에 동사가 오면은 이거를 즐긴다, 이거를 좋아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很多人都爱去健身房健身 많은 사람들은 헬스장 가서 헬스하는 것을 좋아한다, 즐긴다. 我也去了半年多了. 저 또한 한 6개월 넘게 다녔어요. 러 2번 들어가니까 지금도 다닌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래야지만 사진이랑 어울리죠. 사진은 지금 운동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以前 예전에 去健身房时 헬스장 갈 때 我只在跑步机上跑步 러닝머신에서만 달리기 조깅했었는데 但是最近 以前最近 이런 시간 명사를 호응해서 문장 만들기 아주 좋아요. 예전에는 어땠는데 요즘에는 어떻다. 그죠? 很流行请健身教练 헬스 트레이너 이렇게 모시는 거 유행이라서 所以从上周开始 지난주부터 我也请了一个健身教练 1对1, 1대1로 教我怎么运动 가르치기로 했어요. 教练开始教我以后 여기 开始는 시작하다. 그죠? 我觉得健身的效果更明显了. 이렇게 트레이너 받고 나서 운동 효과가 더 뚜렷한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문장 만들었어요. 100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 중간쯤까지 만들었고요. 이런 알찬 내용, 뭔가 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들어야지만 야, 좋은 점수 받는데 분명히 더 유리하다는 것도 꼭 참고해 주세요. 80자라고 해서 그냥 80자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죠? 99, 100번 쓰기는요. 솔직히 동시에만 어느 정도 완전 버리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써도 합격은 문제 없어요. 왜냐 쓰기 영역은 총 10문제라서 쓰기 1부분도 8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쓰기 2부분은 정말 어렵죠. 객관식 듣기 독해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찍기라도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작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들어야 돼서 정말 부담이 크지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죠? 大部分同学都是要合格或者取得200分多一点的成绩 220分까지는요. 쓰기는 정말 편안하게 생각해도 그 점수 나올 수 있어서 저희는 좀 더 쉽게 생각해서 꼬이지 않도록 쓰면 분명히 可以取得好成绩. 好，同学们，祝大家取得好成绩。我们下次有机会再见。